어제 갑자기 코스피 종목들이 거래가 안 되는 워통 사태가 발생이 됐었죠. 굉장히 주가의 상황이 적은 동양철관 종목 하나로 코스피의 모든 종목이 멈추는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의 오류 사태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어제 양대지수 추가적인 하락은 보이지 않은 채 모두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대형주 위주로의 가격 상승이 나왔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바이오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보인 채 전반적인 지수의 상승에 힘을 실어줬고요. 무엇보다도 이 시장 안에서 대형주 위주로 오름폭이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산업 다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업종들이 지수의 하락을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GTC 컨퍼런스가 어제 개막을 했던 만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어제장에서는 이 반도체 대형주들로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 나왔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방산 관련주들 그리고 조선 쪽의 종목들을 대거 매수하는 흐름들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선 쪽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수주액이 매일같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올 한 해 동안 최대 수혜주로 이 조선 관련 종목들을 꼽고 있는 증권가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52주 신고가 들어갔던 종목들 보시면 알리코 제약이 미국에서 특허 소식과 함께 22%의 상승을 보인 채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줬고요. 동일하게 유전자 치료제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코롱 티슈진도 어제 15%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황별로의 시장 상황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다양한 업종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말씀을 드렸었죠. 오랜만에 다양한 분야를 놓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관광 쪽을 놓고 봤을 때 어제 코스피의 올스탑을 견인했었던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다음 주면은 방한하는 알래스카 주지사와 직접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 LNG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내용이 전해질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휴스틸이나 화성밸브 등 관광 관련주들의 주가가 연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다음 주에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한 주간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K조선 현재 하루 만에 수주액을 4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등 여러 대형 조선주들의 수주 소식이 전반적인 조선 종목들의 온기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LNG나 특수성과 관련된 시장의 확대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쪽의 MRO 사업에 대한 확장 기대감까지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속적인 52주 신고가 돌파 랠리를 보이고 있는 조선 관련주들 어제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어제 함께 이 시간 확인해봤던 이슈였죠. 이 호주의 조선업체인 오스틸의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장중에 13%의 추가 상승을 보였고요. 같은 그룹주의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7% 가까운 반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개막된 GTC 2025에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 게임과 관련된 이 시장 안에서의 판도의 흐름이 변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공유가 되면서 의료 AI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온코닉 테라퓨닉스 그리고 제일약품이 상한가 그대로 안착을 했고요.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도 20%의 추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GTC 컨퍼런스와 관련된 기대감 어제 장중에 반도체 쪽보다는 AI와 관련된 종목들에게 더 좋은 하나의 촉매제가 되어졌는데 간밤 젠슨항 CEO의 기조 연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전해졌을지 한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TC에서 AI와 관련된 부분이 강조가 되긴 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놀랄 부분은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젠슨항 CEO가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일단 간밤의 연설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분류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AI와 로보틱스, 그다음에 자율주행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앞에 쌓인 시간에서도 함께 확인을 해봤지만 올 하반기 블랙웰 울트라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 호퍼칩보다도 최대 50배 넘는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 안에서는 이 매출단에서는 긍정적인 촉매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베라 루빈이 출시가 되는데 이건 CPU와 GPU를 합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직접 설계한 첫 CPU가 탑재가 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매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전략을 유지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반도체 관련해서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틱스와 AI 쪽으로 넘어와서 주요 코멘트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생성형 AI에 집중을 해왔다면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지컬 AI, 즉 형태가 있는 AI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사진에 있는 이 로봇처럼 로보틱스 쪽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여지고 있는 로봇의 이름은 아이작 GR00TN1입니다.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 최초로 개방형 모델로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 인간처럼 사고하고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와 함께 오늘 국내에서도 로봇 관련주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오늘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이 GTC 컨퍼런스 패널 토론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차례 다뤄진 바가 있었는데 일단 젠슨 CEO가 직접적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GM과 함께 이 자율주행차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는 소식도 들고 왔는데 앞으로 이 블랙웰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앞으로 차세대 차량 공장 자동화 협력도 발표를 한 만큼 로봇을 넘어서 이제는 AI를 탑재한 자동차가 나오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이 상승 모멘텀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긍정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젠슨 CEO가 직접적으로 내놓았던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있지만 미국 증시에서는 크게 화답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주가가 장중에서도 하락세를 보였고 시간 외에서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에서 반도체나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밸류체인 단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젠슨왕 연설의 총평을 놓고 월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지만 엔비디아 주가 하락과 함께 일단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 나름 무역 협상 쪽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코멘트도 나왔고요. 톱니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아니라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 엔비디아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줄지 같이 기다려보시죠. 자, 그리고 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소식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9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종전과 관련된 내용 업데이트된 거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최종적으로 종전에 대해서 합의한 건 아닙니다. 다만 30일 동안 부분적으로 휴전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전면 휴전 대신에 에너지나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지 않는 휴전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 측에 우크라이나에게 주는 무기를 중단해라라는 요구를 내걸기도 했다라고 하고 해당 소식과 함께 국제 유가는 간밤 1%대 추가 하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종전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유가 하락과 함께 유가 하락 수혜주들도 오늘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유럽 쪽에서 오는 19일이면은 바이 유러피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측의 대응의 일부로 방산비를 계속해서 증액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때문에 최근에 국내 방산주들이 되려 수혜를 받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19일에 본격적으로 미국의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이 유러피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는 2030년까지 미국을 의존하지 않고 유럽이 홀로 설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는 방산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강화 예고를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산의 부분을 65% 이상 늘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유럽도 유럽 내 생산시설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소식들이 오늘 국내에는 어떻게 작용될지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전반적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률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
것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큰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는 경기 침체라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세계 경제의 성장과 관련해서도 하향 조정되는 수치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전반적인 투심을 흔들 수 있는 세계 경제 불안정성과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일단 FOMC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내일 이 시간이면은 이 금리 인하든 금리 동결이든 이 연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관망 심리가 좀 심하게 나올지 혹은 여러 가지 재료들에 집중한 채 일부 섹터 단으로 수급 쏠림이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어떤 분위기로 오늘 개장 상황 이어질지 일단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